안녕하세요. 오늘 그릴 그림은 노란 비명이라는 그림입니다. 우선 재료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25호 크기의 화폭이 있는데 이 화폭에는 무명천이 씌워져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아무것도 칠해져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이 화폭에는 투명한 아크릴 프라이머가 칠해져 있습니다. 이런 미칠을 하면 무명천 원래의 재질감은 지니고 있지만 화면에 투명한 막을 형성해서 물감이 계속 스며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프라이머 대신에 젯소를 바르고 그 위에 물감으로 미칠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사용할 물감은 유화 물감인데 테라핀유로 물감을 개어서 사용할 겁니다. 여기에 린시드를 조금씩 사용하시면 은은한 광택을 줄 수 있습니다. 시중에는 페인팅 오일이라는 이런 제품이 나오는데 이것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림은 주로 노란색을 사용해서 그릴 겁니다. 여러 노란색을 사용하고 또 노란색에 다른 색을 섞어서 아주 근사한 변화를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에는 레몬 옐로우, 크롬 옐로우, 퍼브먼트 옐로우, 그리고 좀 더 어둡고 차분한 퍼브먼트 옐로우 띠같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아주 멋진 차이가 있어요. 이 그림의 기법은 붓자국의 비명 소리를 담는 건데 붓이 화면을 지나갈 때 붓과 화면 사이에 하고 소리를 지르시면 됩니다. 마치 붓과 화면 사이에 비명을 붙잡아 두려는 듯이 말이죠. 이게 화면이라고 치면요. 붓을 이렇게 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며 그리는 붓자국은 그냥 그리는 붓자국과는 아주 다릅니다. 선을 그릴 때 지르는 비명이 그려지는 선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 비명의 영향이 그 붓자국에 함께 기록되어 담기는 겁니다. 왼손잡이시라면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색을 선택할 때에는 팔레트에서 여러 가지의 물감색을 보면서 이건 어떤 비명 같다, 또는 이 색이라면 어떤 비명을 담기에 적합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림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느끼는 대로 색을 고르시고 붓을 움직이시면 됩니다. 먼저 3호 크기의 평붓으로 시작해 볼까 해요. 그리고 작은 붓들은 나중에 사용하고요. 우선 큰 붓을 사용하고 그 위에 군데군데 작은 붓을 사용하면 큰 붓자국 위에 작은 붓자국이 함께 보일 테니까요. 이 붓은 디지털 붓인데 탄력이 있으면서 부드러워서 아주 근사한 붓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자신의 호흡을 느껴봅시다. 비명을 지르는 것도 호흡의 일부니까요. 호흡과 소리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의 몸의 움직임도 호흡과 더불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역도나 육상 같은 운동에서도 그렇고요. 그림에서 어떤 선을 집중해서 그릴 때에도 그렇지요. 이 그림에서는 특히 움직임과 감정이 호흡을 통해 만나게 될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건데 여러분들도 따라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밑그림은 따로 그리지 않겠지만 빈 화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적합한 구도와 계획을 가져봅니다.
이 노란 비명은 가로선만을 이용해서 그리는데 우선 화면에 대략의 윤곽이 나타날 때까지 위에서 아래로 몇 개의 가로선만을 그어볼까 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팔레트에 레몬 옐로우를 적당히 개어서 우선 고통스러운 비명을 좀 넣어볼까요? 여기 화면의 위쪽부터 이런 긴 비명 소리는 아플 때, 특히 누가 팔을 뒤로 꺾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겼을 때 나는 소리 같네요. 위에서 아래로 긴 비명들을 군데군데 넣어주세요. 이렇게 길고 부드러운 선을 그으려면 물감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물감을 좀 더 개어볼까요? 테라핀과 린시드를 조금 섞어서 너무 되지도 않고 묽지도 않게, 너무 되면 길고 부드러운 선이 나오지 않고 너무 묽으면 물감이 흘러내리니까요. 자, 다시 화면 전체를 보면서 군데군데 넣어주세요. 간단하죠? 이번에는 보다 짧은 비명 소리를 한번 넣어봅시다. 자. 마치 어두운 곳을 걸어가다가 어딘가에 무릎을 부딪혔을 때 나는 비명 같네요. 보다 순간적인 고통에 대한 짧은 비명입니다. 전체적으로 긴 비명들 사이에 적당히 빈 곳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쉽죠? 이번에는 여기에 퍼버먼트 옐로우를 반쯤 섞어서 좀 더 심리적인 고통에서 나오는 비명을 담아볼까요? 아주 마음이 괴로울 때 나는 비명이죠. 몸이 아플 때 지르는 비명과는 다르죠. 이쪽에도 그런 비명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런 마음의 고통에서 나오는 비명에 약간의 번터 엄버를 섞어서 아주 조금이면 됩니다. 이렇게 두 색이 살짝 섞이면서 갈색 특유의 그윽함이 노란색에 퍼져 나오죠. 이 색으로 마음이 좀 더 괴롭고 억울하고 후회에 가득한 마치 탄식하는 것 같은 비명들을 넣어볼까 해요. 살다 보면 뜻대로 되는 일도 별로 없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일들을 돌이킬 수도 없죠. 이쪽에도 좀 넣어볼까요? 대체로 그런 고통은 흔히 있는 거니까요. 후회에 가득한 갈색 톤이 정말 근사하죠. 여기에 슬픔에 찬 비명을 좀 넣어봅시다. 퍼머넌트 옐로우 딥에 약간의 보라색을 섞어 보겠습니다. 색을 바꿀 때마다 붓을 깨끗이 닦아야 해요. 그래야 언제나 정확히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노란색과 보라색은 색 상환에서 반대의 위치에 놓여서 보색이라고도 하죠. 보색끼리 섞이면 회색이 됩니다. 아주 슬픈 회색이 되겠네요. 이런 슬픈 비명은 후회에 찬 비명들 근처부터 넣어볼까 해요. 두 색의 톤이 비슷하니까요. 어때요? 아까보다 화면의 변화가 생기면서 차분한 느낌이 나고 있죠. 자, 이번엔 공포의 비명을 조금 넣어볼까요? 퍼머넌트 옐로우 딥에 약간의 진회색을 섞는데 회색은 흰색에 검은색을 조금 섞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걸 약간만 섞으면 노란색의 채도가 확 떨어지면서 마치 두려움 앞에서 활기를 잃은 듯한 색이 됩니다. 여기에 몇 군데 크게 넣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무서우신가요? 이번에는 붓을 댈 때 붓을 더 눌러서 그려봅시다. 마치 무언가 두려운 걸 갑자기 마주쳤을 때 깜짝 놀라서 지르는 그런 비명이 될 거예요. 이쪽부터 몇 군데 넣으면 좋겠네요.
듯한 느낌이 나나요?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고 또 비명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의 그림도 여러분만의 성격을 갖게 될 거예요. 이번에는 화면 군데군데에 분노에 찬 비명, 마치 참다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식의 비명을 넣어줄 겁니다. 파란색 줄을 좀 섞어볼까 하는데 프루시안 블루가 좋겠네요. 깜짝 놀라게 신선하고 창백하고 잔인한 그러면서도 마치 먼 기억처럼 어둡고 또 한편으론 정열적으로 아주 푸른 그런 색이죠. 아주 조금이면 됩니다. 노란색이어야 하는데 자칫하면 연두색이나 녹색이 될 테니까요. 우선 화면에 몇 군데만 넣어 볼까요? 다른 비명들과 잘 어울리는지 보아가면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쪽에도 좀 넣어볼까요? 좋습니다. 여기에 진한 회색을 조금 섞어서 보다 더 분노에 찬 비명을 조금 넣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만들었던 진한 회색을 섞어서 좋습니다. 이제 여기에 짜증이 가득 찬 분노의 비명을 조금만 넣어봅시다. 짜증을 다른 색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멍한 듯이 밝은 색으로 표현해 봅시다. 마치 잘 자란 일들에 하도 시달려서 정신이 혼미해진 것 같이 말이죠. 그래서 마치 홍수의 댐이 무너지는 듯한 비명이 될 거예요. 이번에는 1호짜리 평붓으로 군데군데 조금 가늘고 짧은 선을 조금 넣어봅시다. 지금의 색에 티타늄 흰색을 조금 섞어서 적당히 밝아질 때까지만입니다. 여기에도 조금 넣어볼까요? 하나하나 붓터치를 해줍니다. 어때요? 화면이 너무 노란색이 되는 게 아니냐 싶으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전체적으로 노랗다는 게 바로 이 그림의 중요한 특징이니까요.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심리적 고통의 비명으로
좀 더 다양한 색의 변화를 주어볼까 해요. 우선 화면에 칠해지지 않은 부분에 못 견디게 혼란스러울 때 지르는 비명을 좀 넣어볼까 해요. 다시 큰 붓으로 오렌지색과 울트라마린으로 부드러운 회갈색을 만들어서 퍼머넌트 옐로우에 조금 섞습니다. 어때요? 혼란스러운 색이 되죠? 자, 이렇게 혼란스러운 호흡으로 옆으로 길게 붓터치를 해줍니다. 이 정도만 칠하는 게 좋겠어요. 아직 몇 가지 비명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각각의 비명들이 골고루 잘 보여야 할 테니까요. 여기에 번트 엄버를 조금 섞어서 좀 더 고뇌에 찬 비명을 넣어 볼까요? 풀리지 않는 근심에 짓눌려서 결국 터져 나오는 비명이죠. 어때요? 여러분도 종종 이런 비명 질러 보셨나요? 어때요? 그리고 좀 더 변화를 주기 위해 먼저 붓을 깨끗이 닦고요. 검은색 말을 약간 섞어서 이번에는 고뇌가 아닌 절망이 찬 비명을 넣어줍시다. 아주 조금만 섞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뇌가 있고 절망이 있는 비명은 절규라고도 하죠. 전체적인 균형을 보고요. 비어있는 듯한 곳에 손을 조금만 더 넣어 봅시다.
자주 화면 전체를 보면서 각각의 비명들이 적당히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노란색은 혼란이나 고뇌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일반적으로 희망과 기쁨을 상징하기도 하죠. 비명이란 게 꼭 불행할 때만 지르는 게 아니니까요. 이번에는 기쁨과 희망을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크롬 옐로우에 오렌지를 조금만 섞어볼까요? 아주 조금만 섞으면 생기있고 행복한 색상이 됩니다. 린시드를 조금 섞어서 작은 붓으로 전체적으로 몇 군데 연하게 선을 그어줄 겁니다. 그림에도 기쁨이 필요하니까요. 높은 목소리로 와! 전체적으로 군데군데 붙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화면에 활기가 생길 때까지 붓터치를 해줍니다. 어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작은 붓으로 퍼머넌트 그린을 조금 섞어서 기쁨의 비명에 신선한 희망과 즐거움을 조금 넣어봅시다. 화면의 군데군데에 이렇게 하나하나 넣어줍니다. 어때요? 즐거운 느낌이 나나요? 이쪽에도 조금만 더 넣어봅시다. 좋습니다.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잘 되었네요. 화폭 위에 다양한 비명들이 가득 담겼어요. 충분히 담긴 것 같습니다. 적당히 균형도 있어 보이고요. 어때요? 다양한 비명들의 조화가 아름답죠? 오늘은 노란 비명이라는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노란색은 명도와 채도가 높은 전진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노란 비명들이 한 화면 안에 모여 이렇게
맑고 높게 울려 퍼지는 합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